어두운 신비의 호수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을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밀 동굴 아래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도전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이상한 유물부터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까지 이 발견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깊은 곳에 묻혀있는 15가지 무서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생물학자들이 유타의 사막을 공중에서 조사하던 중 혼란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3m 반 높이의 반짝이는 금속 기둥이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노리스라 불리는 이 물체는 즉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비유되었습니다. 발견 소식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웠지만 데이비드 제르버가 결국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모노리스는 사라져 있었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2주 이내에 로마니아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콜롬비아 등지에서 유사한 구조물이 나타났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이 모노리스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이 조각이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조각가 존 맥크라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금속 구조물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모노리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과학자들을 수년간 혼란스럽게 한 아타카마 사막의 불안한 발견에 대해 들어보세요. 2003년 오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진 라누리아 유적에서 이상한 하얀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길쭉한 두개골과 보통 12개 대신 9개의 갈비뼈를 가진 작은 미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모습은 곧 아타카마 휴머노이드로 유명해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그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유해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드문 유전적 돌연변이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50년 전 한 칠레 주민이 이 아이를 천으로 감싸 사막에 남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극심한 건조함 덕분에 몸이 자연적으로 보존되어 놀라운 미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체 설명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스탠포드 팀의 발견에 동의합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신비로운 것을 시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아타카마 휴머노이드는 과거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하지만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다음 발견이 이를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해안에서 다이버들은 고대 난파선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유물 중에는 본체와 복잡한 기어로 이루어진 특이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이 물체는 영국 역사학자 데릭 드 솔라 프라이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이 기계가 고대의 계산 도구라고 제안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프라이스는 수십 년을 이 기계의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20년 이상의 연구와 재구성을 거쳐 그는 이 장치가 태양, 달, 그리고 아마도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천문학적 도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0년대 초 영국 기계 전문가 마이클 라이트는 이 장치를 추가 분석하여 프라이스의 발견을 확인하고 수성과 금성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의 이미징 기술은 이 기계가 산술 계산을 수행하고 달의 타원 궤도를 고려할 수 있는 더 고급 기능을 드러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의 복잡성은 놀랍습니다. 이 기계는 정밀하게 천체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4세기의 기계시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장치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늘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역사 속에 숨겨진 다른 놀라운 공학적 업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발견과 함께 비밀의 지하 세계를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터키 네브시르주의 한 남자가 일상적인 집 리모델링 중 숨겨진 방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세요. 벽 뒤에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더 탐험해 보니 그는 8계층에 걸쳐 펼쳐진 광대한 지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린쿠유로 기록된 지하 정착지 중 가장 깊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낮은 층은 지표면 아래 약 85m까지 내려갑니다. 그 터널 안에는 집, 시장, 식량 저장소, 마구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린쿠유가 2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건설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터키 문화부는 기원전 8세기 또는 7세기 프리지아 부족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숨겨진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다음 발견은 고대 문명의 신성한 장소인 바다 아래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미스터리가 묻혀 있을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즐기신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이 채널에 큰 도움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놀라운 콘텐츠를 가져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연구자들은 사크아크툰, 즉 나라에서 가장 수중 동굴에 숨겨진 마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중한 발견물은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과 인간의 유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대 나무늘보, 곰, 그리고 고대 코끼리와 같은 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이 동물과 인간을 가두는 자연적인 덫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뼈 외에도 동굴에서는 도자기 조각, 벽에 새겨진 조각, 그리고 마야 문화와 관련된 종교적 아이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크아크툰은 토스 오조스와 연결되어 350km에 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굴이 3개의 다른 수중 동굴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하며 탐험이 어렵습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이 유물들은 제자리에 보존되며 손상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굴의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저산소 수역을 이용해 정확한 연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마야 문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사카크툰은 모든 세노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러한 동굴을 사후 세계로 가는 신성한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사크아크툰이 마야의 사후 세계에 대한 단서를 가진다면 보스니아의 완벽하게 둥근 거대한 돌은 15,000년 전 문명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음 발견은 우리가 고대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보스니아 자비도비치 근처의 숲에서 고고학자 사미르 오스만 아기치는 약 1m 반 크기와 30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신비로운 돌굴을 발견했습니다. 오스만 아기치는 이 구가 15,000년 전 보스니아에 살았던 고대 문명의 유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높은 철 함량, 거의 완벽한 구형, 그리고 비소시카산 근처의 위치가 마야 피라미드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발견이 더 많은 피라미드와 고대 유물의 발굴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돌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버전들이 마글라지와 자비도비치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종종 이 구가 긍정적인 건강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구가 자연적인 철 은결체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퇴적물이 압축되고 균일하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공 유물이라는 이론과 자연 형성의 가설 모두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돌구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다음 발견은 초기 인류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고급 도구의 타임라인을 수십만 년 뒤로 밀어낼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한 가지 버전은 이 도시가 기원전 1900에서 1200년 사이에 인도 유럽계 히타이트에 의해 세워졌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2018년 인도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 기술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관점을 바꾼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인도 지역에 살았던 호미니드가 훨씬 더 일찍 고급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를 발굴했습니다. 이전 이론에서는 이 지역에서 원시 도구가 약 14만 년 전에 버려졌다고 제안했지만 새로 발견된 도구는 38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도구들 중에는 조각, 글개, 칼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레바루아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 돌 블랭크를 준비하고 그로부터 조각을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도구는 이제 레바루아 기술의 가장 오래된 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가장 오래된 도구가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연대는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고대 도구들이 계속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지만 현대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중 하나의 미스터리는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폭발 사건입니다. 2020년 3월 28일 저녁, 나이지리아의 대도시 아쿠레 주민들은 주거 건물 근처에서 발생한 대폭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여 채의 집이 파손되었고 구조자들은 21m 너비와 7m 반 깊이의 대형 분화를 발견했습니다.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지역 당국은 이 분화가 인근 지역으로 가는 폭발물을 실은 트럭에 의해 발생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폭발물이나 장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럭 폭발이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 폭발이 유성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유성이 시속 8만 5천 킬로미터로 지구에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의 유성 활동을 예측했으며 2012 XA와 2020년 FJ4가 3월 26일에 지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언론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숨겨진 비밀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BG의 세계로의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또 다른 폭발적인 미스터리를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물이 수십 년 동안의 긴 숨겨에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울창한 늪지대 정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1972년 호주 왕립공군의 인원들이 정기 헬리콥터 훈련 중 파푸아뉴기니 아가양보 늪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된 미국의 중폭격기 비신트 플라잉 포트레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 공군과 영국 왕립공군의 전략적 폭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B-17, 즉 늪속 유령은 1942년 이후로 늪에 갇혀 있었으며 프레드릭 프레드 이튼 주니어 대위가 적의 포화로 인해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9명의 승무원 모두 생존했으며 한 지역 주민이 한 달 후 그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정글에서 수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는 잘 보존되어 있었고 부식도 최소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늪속 유령은 진주만의 태평양 항공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별명은 비오는 계절의 긴 불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이 유령 비행기에서 우리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의 미스터리로 눈을 돌립니다. 중국에 심장부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1974년) 중국 레촌산 근처의 한 농부가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테라코타 군대를 발굴했습니다. 이 군대는 8,000개 이상의 실물 크기의 병사, 궁 전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정교하게 손으로 제작되고 가마에서 완벽하게 구워졌습니다. 각 병사는 약 150kg이며 말은 300kg 이상입니다. 300개 이상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청동전차는 은과 금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사들은 시즈군대를 반영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빈번한 적의 침입 방향인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보병으로 시작하여 기병, 군수, 장교, 그리고 지휘관이 뒤따릅니다. 병사들 외에도 동물, 새, 고위 관리의 동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그는 13살에 자신의 무덤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작업은 38년에 걸쳐 17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완공되었습니다. 테라코타 군대는 경이로운 보물이지만 나미비아 사막에서 최근 발견된 보물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서 이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비어스의 광부들은 나미비아 사막의 호수를 배수하는 과정에서 잘 보존된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2533년에 인도로 가던 중 침몰한 포르투갈의 북미에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맹렬한 폭풍과 과적된 화물 때문에 배는 해안으로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약 300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그 중에는 부유한 승객들과 그들의 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난파선은 놀라운 보물을 드러냈습니다. 22톤 이상의 구리주개, 수천 개의 금화, 그리고 50개 이상의 코끼리 상아를 포함한 많은 역사적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템들의 총 가치는 1,3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스켈레톤 코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짙은 안개, 맹렬한 폭풍, 그리고 차가운 벤큘라 해류로 인해 항해가 매우 위험합니다. 생존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생존을 위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거의 2,000km에 이르는 가혹한 사막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미비아의 난파선은 바다의 보물을 지니고 있지만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바이킹 매장선은 전설적인 탐험가들과 그들의 비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노르웨이 남부 하이덴시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급 지하 레이더를 이용해 토양 속에 묻혀있는 17m 길이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연구자들은 그것이 1000년 이상 전에 농경지 아래에 묻힌 배의 유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문화유산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 배가 저명한 바이킹 인물의 매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내부에 인간 유해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연구팀은 이 장소를 발굴할 계획이며 그들의 발견이 바이킹 매장 관행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토양 아래의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우싹한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더 신비로운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매장된 바이킹선이 놀랍지 않다면 다음 이야기는 역사적 지속성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 연대는 스웨덴의 평화로운 호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브레이크. 스웨덴 피도스턴 호수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 앤디 바니체크는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보트를 위해 위험한 낮은 수위 경고를 위해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8살 딸 사가는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을 때 우연히 호수 바닥에서 검의 손잡이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자 그것은 사실 고대의 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녀는 이 유물을 분석하기 위해 래프핑 박물관의 전문가에게 가져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검이 약 1500년 전 것으로 바이킹 기원으로 여겨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 놀랍게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박물관은 보관 작업을 시작했으며 곧 대중에게 전시될 예정입니다. 검이 발견된 후 연구자들은 호수 바닥에 대한 탐색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검과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브로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이 호수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바이킹 검이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면 파리 카타콤은 훨씬 더 어둡고 소름 역사적 장을 제공합니다. 그 깊이 피로 들어가는 것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파리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불리지만 그 거리 아래에는 카타콤이라는 매혹적인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하 네트워크는 대략 11,000제곱미터에 걸쳐 있으며 이곳에는 이 도시의 현재 인구인 약 22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600만 이상의 개인의 유해가 정성스럽게 옮겨져 있습니다. 카타콤은 도시의 초기 성장기 동안 파낸 채석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파리가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터널이 늘어나
건물 위에 구조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오래된 묘지가 폐쇄되었고 당국은 안전과 위생을 위해 유해를 이 지하 터널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해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파리 당국은 터널을 신중하게 관리되는 역사적 장소로 변모시켰습니다. 여러 묘지가 폐쇄되었고 뼈는 존중을 담아 지하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약 1km 반 길이의 카타콤의 작은 구역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독특한 45분의 투어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타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발견은 신비와 영성을 결합하여 눈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사람 크기도의 불상이 중국의 한 박물관으로 복원 작업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복원 과정 중에 인간 유해가 불상 안에서 예상치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적 테스트 결과 이 유해는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해가 자가 미라화의 드문 전통을 실천한 불교 승려 리우치안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일부 불교 승려들이 수행하며 세속적인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리우치안은 연꽃 자세로 명상하며 엄격한 식단을 따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곡물을 피하고 대신 견과류, 베리, 소나무 바늘, 나무 껍질, 그리고 수지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특별한 식단은 신체의 지방과 수분을 줄였고 일부 물질은 그의 유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가 미라화는 특정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지만 리우치안의 유해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은 우리 세계의 표면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얘기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